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선거 치르고 2주가 지났지만 국정의 혼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수습과 성역 없는 진상조사,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뜨거운 토론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금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문창극 사태가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인사 참사로 또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인사 참사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변함없는 불통, 오만과 독선을 또 한 번 증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진 것에 살고 계신지를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문창극 사태가 덮고 있는 다른 일들도 많습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책임자의 책임은 물론이고 국정원장 후보나 다른 장관 후보, 청와대 수석들의 많은 문제점들이 덮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하는 즉시 제2기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촉구합니다. 만약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끝까지 문창극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고집한다면 우리 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엄중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은 정보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상설화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별 법안 소위의 분리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아마도 후반기 원구성을 늦추고 국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화는 전임 지도부가 문건으로까지 합의했던 사안이고 예결위의 상설화는 여당이 오히려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거부하고 백지화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태도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제 많은 의원님들께서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에 반대하는 1인 시위, 또 여럿이 함께하는 시위를 가지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음으로는 안철수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해 21일 귀국 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난 후 제가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국민이 문창극 후보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청와대와 문창극 후보자 본인만 모를 뿐입니다. 문창극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사퇴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병기 후보자를 생각하면
더욱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장의 자리가 공석이 된 이유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국정원은 독립된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 선두에 국정원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갖 정치 공작에 연루된 분,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분이 국정원 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천막 당사를 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진정이었다면 이병기 후보자의 지명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뒤틀린 역사관과 민족관을 가진 총리 후보, 온갖 정치 공작의 추문에 휩싸인 국정원장 후보 말고 말도 안 되는 인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미래 세대에게 지식은 물론 진실한 가치의 귀중함을 알려줘야 하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교육부 수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야당의 입장에서 정치 공세의 목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그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과 공감할 수 없는 인사들로 인해서 국민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인사수첩 버리십시오. 그리고 국민에게 길을 물으십시오. 그래야 대통령께서 대선 때 공약하신 대로 100% 대한민국 국민 대통합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음은 박영선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제 국회의장님과 저는 3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대표단은 전화 연락도 되지 않고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보내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운영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의 모습,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방장관 인사청문회를 다음 주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의장께 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차 요청드렸습니다. 국회의장께서 대통령이 귀국하시면 하트라인을 통해서 정국을 풀어보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장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기간보고 일정을 단독으로 23일부터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가 2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이미 심재철 위원장은 민간인 사찰 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대로 묵과하지도 그리고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어처구니 없는 총리 후보자 지명에 따른 국가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나 큽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흠결투성이 총리 지명자에 가려진 박근혜 정부 2기 내각과 참모진들의 면면과 실체입니다. 친일, 부패, 폭력, 표절, 음주운전, 연구비 가로채기, 문제점 등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굉장히 민망한 부상병 집합소입니다. 역사관은 이미 여러 차례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의 내각인지 대한민국 정부의 내각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총리 지명자는 물론 교육부 장관의 김명수 후보자, 또 정정석 안행부 장관 후보자,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역사 인식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대로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친일 내각, 친일 교육, 친일 방송이 되고 또 그러한 철학이 강요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와 만남조차 거부하는데 도대체 국가를 왜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고장이 나도 단단히 고장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설마 친일 내각, 친일 교육, 친일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국가 개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검찰개혁과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첫걸음인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가 발효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부터 발효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 등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외국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해서 재판 증거를 조작한 이른바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잠시 뒤에 전해철 의원님의 보고와 당론 인준 절차가 있을 예정입니다. 궁금해하시는 19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오늘 발표드리겠습니다. 법사위원장에는 이상민 의원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장에는 서른 의원님입니다. 단 서른 의원님은 1년 후에는 박주선 의원님께서 후반기를 맡아주실 겁니다. 박주선 의원님께서는 전반기를 맡은 서른 위원장님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특별법에 의한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내년도에 광주에서 개최되는 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 그리고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관련 일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고, 또 이를 당론으로 지원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죠? 네. 다음에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김우남 의원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위원장에는 김동철 의원님, 보건복지위원장에는 김춘진 의원님, 환경노동위원장의 김영주 의원님, 국토교통위원장의 박기춘 의원님, 여성가족위원장의 유승희 의원님, 이렇게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상임위원장님 가운데 한 분이 1년만 하시고 양보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그분이 누구인지는 발표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후임으로 노영민 의원님께서 하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간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사위원회는 전해철 의원님,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님, 기재위원회의 윤호중 의원님, 미방위원회의 우상호 의원님, 교문위원회 김태년 의원님, 외통위의 심재권 의원님, 국방위의 윤후덕 의원님, 안전행정위의 백재현 의원님, 농림수산의 유성엽 의원님, 산업통상의 백재현 의원님, 보건복지의 김성주 의원님, 환노위의 이인영 의원님, 죄송합니다. 안전행정의 정청래 의원님입니다. 안전행정의 정청래 의원님, 그리고 산업통상의 백재현 의원님, 환노위의 이인영 의원님, 국토위의 정성호 의원님, 정보위의 신경민 의원님, 여성가족위의 남윤인순 의원님입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 그리고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늘 힘이 되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탄 없는 지혜와 의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자, 다음으로는 얼마 전 당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인 사무총장 및 당직을 맡아서 활동하실 의원님들 소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호명을 하시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인 주승용 사무총장님 박수 좀 쳐주세요. 김재윤 전략홍보본부장님, 송호창 전략기획위원장님 앞으로 같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 당대표 비서실장님, 유기홍 당수석 대변인님, 네. 오늘 10시에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가 있어서 대표로 우리 신임 주승용 사무총장님의 인사입니다. 정책위장님, 따로 우윤근 의원님은 따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우선 같이 나오시죠. 시나리오에 그렇게 써 있어서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먼저 주승용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능력도 부족한 제가 참 중체에 대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신당이 창당되고 나서 당헌 당규가 개정되고 아직 업무조차도 또 지금 당헌 당규에 맞춰서 제대로 출발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6.4 지방선거를 치렀고 또 730 보궐선거를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선 사무처에서 730 보궐선거의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당원들이 중심이 되도록 참 물리적 결합에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최선의 노력을 또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과 성원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 신임 우윤근 정책의장님을 모셔서 현안에 대한 보고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윤근입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발탁 배경이 뭐냐고. 그래서 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족한 실력은 실력 있는 선배 동료원들을 찾아가서 뵙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장이 돼서 펼칠 정책이 뭐냐고 물어서 세 가지 짧게 답변했습니다. 과거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중산층과 서민, 소수자와 약자 보호를 위해서 진력하겠다. 두 번째는 비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권정당으로서의 합리적인 대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셋째는 당 내 소통을 강화하겠다. 더 나아가서 여당, 정부와도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또 파리 경제대학의 유명한 파레트 교수 여러분 아실 겁니다. 21세기 자본주의라고 아직 번역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150년 동안 이자나 이윤, 배당, 소득 같은 자본 소득의 수익률이 4%, 5%로 상회한 데 반해서 경제 성장률은 2, 3%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지난 150년간은 양극화의 주범은 이 자본가들이었다 하는 얘기를 저 귀담아 듣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안 보고 짧게 하나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께서 아직 후보가 되기도 전에 시장에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소위 부동산 인정,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DTB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에 대해서. 그러나 우선은 이건 첫째로 작년에 4월 16일 날 여야정 합의상을 깬 것이다. 금융 부실을 막기 위해서 작년 4월 16일 날 여야정이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총리 후보자 자격이 없다라는 점을 만천하에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1년마다 경제정책을 변화한다면 그것은 그 말로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는 거고,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DTB하고 LTB하고 DTI는 소위 말하는 가계부채 악화를 방지하고 금융부실을 막기 위한 제도의 다름 아니다. 그런데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기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인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것을 도입하는 일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룩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일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내 부대표단에 새롭게 홍일학 의원님께서 함께 일하게 되셨습니다. 홍일학 의원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예, 부대표님, 수석 부대표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어제 18일
여론이 41.4%, 부정 여론이 51.7%.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10포인트가 빠졌고 40% 붕괴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한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게 되어 있는 나라가 되었고, 또 야당이 여당을 걱정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 새누리는 국회를 지금 열지 않겠다는 그런 작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원구성 관련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감을 전으로 나누어 상하반기 전으로 나누어서 6월 국회 10일, 그다음에 하반기 10일 실시한다. 법안 소위는 분리복주안은 추이 논의한다. 저희가 대폭 양보를 한 겁니다. 예결위는 월 2회 이상 개회한다. 또 정보위는 국회가 열릴 때 매번 개회한다. 정보위 일반 상임위와도 저희들이 김한길 대표님께 꾸중 들어가면서 사실은 양보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임위 원구성은 바로 착수한다. 이렇게 큰 틀에서 합의를 봤습니다만 새누리당에서는 이 국감 실시와 관련해서 6월 중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23일부터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3일부터 하려면은 최소한 일주일 전에 자료 여부 증인 채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어서 저희들은 30일을 주장했습니다만은 6월 국회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6월 달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소리가 좀 높아졌는데 언론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의견이 결국은 이 문제로 절충이 안 됐고 화요일 날 국회의장께서 사전에 좀 조율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실에 10시에 양당 원내대표 그리고 수석이 참석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완구 대표는 나오시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국회의장께서 26일 안을 절충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빨리 해서 하면은 최대한 빨리 했을 때는 26일도 가능하다. 이래서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26일 안을 받아들였고 10일 하는 것도 일주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축해서 양보안을 제시했는데 새누리 김재원 수석은 그 자리에서 여러 언론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증인 채택에 관한 국회 규칙, 다시 말하면은 재벌 총수랄지 대기업 오너의 증인 채택 시에는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다. 나머지 경우에는 일반 전문 경영인 이사를 불러서 증인 채택을 하도록 한다. 이런 국회 규칙 개정안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감을 사실상 그걸 전제로 해서 하자고 해서 거부를 분명히 이렇게 여러 언론인 앞에서 이렇게 밝혀서 결국은 이 전체 합의된 틀이 깨지고 지금 현재 원구성이 안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어제도 아까 박영선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이 3번이나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희들도 3번 국회의장을 면담을 했고 3번이나 연락을 취했습니다만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김재원 수석에게 국회의장께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김영록 수석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전화를 하십시오까지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끝까지 원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설 특별감찰관 제도가 오늘부터 발효가 됩니다만은 이 부분도 사실은 정부 여당이 책임 있게 이런 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야당이 안을 제시하면은 또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 조건을 내건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제를 정말 가슴앓이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책임 있는 새누리당의 국회 운영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저희들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원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